당신은 최근 무릎이 조용해졌다는 걸 느낀 적 없으신가요? 예전처럼 뚝딱 소리도 안 나고 덜그럭거리는 느낌도 사라졌는데 왜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걸까요? 그건 호전된 게 아니라 관절이 항의할 힘조차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감각은 무뎌지고 반응은 느려지고 바로 그때부터가 진짜 무서운 시작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처음엔 다 나아졌다고 믿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고통에 익숙해진 것이고 무기력함에 무뎌진 것이며 누군가의 돌봄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이라는 걸요. 제 이름은 김준호이고 올해 67입니다. 한의사로 43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환자를 만나고 또 많은 어르신들을 마지막까지 배웅해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병이 깊었지만 어떤 분들은 마음이 먼저 무너진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믿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는다고요. 내가 늙었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몸도 그에 맞춰 무너집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면 몸은 반드시 그에 대한 응답을 보여줍니다.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은 정철수 어르신으로 퇴직한 초등학교 교사셨고 혼자 지내며 아끼고 또 아끼며 하루 세 끼는 맹물에 흰죽과 김치 한 조각으로 때우셨습니다. 본인은 담백하게 살아야 몸에 좋다고 하셨지만 그 뒤로 무려 3년 동안 아파트 계단을 한 번도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내려오기 싫은 게 아니라 무릎이 솜처럼 힘이 없고 벽을 짚고도 떨려서 도저히 내려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어느 날 따님이 찾아와 보니 아버지는 침대 끝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살아있어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더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무서워하는 건 병도 아니고 고통도 아닙니다. 짐이 되는 존재로 전락하는 그 감정이 더 깊은 두려움이죠. 저는 다시 어르신 댁을 찾아가 약도 보약도 권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식탁에 단 한 가지 반찬만 바꿔보세요. 3달 후 그분은 스스로 계단을 내려와 집 앞 시장에서 토마토 한 봉지를 사들고 올라오셨습니다. 아무도 붙들지 않았고 누구의 도움도 없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진짜입니다. 약도 보양식도 아닌 어쩌면 집 부엌에 이미 있었을지도 모를 아주 평범한 채소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채소가 돼지 껍질이나 생선 껍질보다도 더 강하게 콜라겐 생성을 도와준다는 걸 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채소 5가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5번째부터 첫 번째까지 각각 진짜 이야기를 바탕으로 왜 먹어야 하고 어떻게 먹고 언제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알려드릴 겁니다. 적을 필요 없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어떤 채소부터 시작해야 할지 몸이 먼저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5번째 채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을 아끼다 오히려 건강을 무너뜨릴 뻔한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5번째 채소,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담백한 식단이 건강에 좋다고 하지만 너무 담백해 입맛이 사라지고 몸의 기운마저 빠져나가 버린다면 그것은 오히려 경고 신호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김순자 어르신, 올해 64.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분이셨습니다. 옷 한 벌도 아까워하고 반찬도 늘 최소한으로만 차리셨죠. 은퇴 후엔 더 철저했습니다. 하루 3끼를 물에 데친 채소와 죽 한 그릇으로 버텼습니다. 기름 한 방울조차 쓰지 않으셨죠. 본인은 그게 건강한 습관이라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무릎은 점점 굳어가고 몇 걸음만 걸어도 쉬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 가다 문 앞에서 미끄러져 넘어졌고
그 소리에 이웃들이 놀라 깰 정도였습니다. 발은 퉁퉁 부어 있었고 순자 어르신은 제 앞에서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너무 아껴서 내 무릎도 아낀 걸까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대신 손을 살짝 잡아들이며 메모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 위에는 단 한 줄 브로콜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초록색 작은 나무들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사과보다 3배나 많은 비타민C가 들어있어 몸속 콜라겐 합성을 돕고 비타민K는 칼슘을 단단히 붙잡아 뼈를 지켜줍니다. 무엇보다 브로콜리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염증과 산화를 막아 마치 관절에 보습 크림을 발라주는 듯한 역할을 합니다. 그분은 늘 채소를 너무 오래 삶아 색이 누렇게 변할 때까지 익히셨기에 맛도 영양도 다 날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끓는 물에 딱 3분만 데치고 참깨 소스에 부드러운 두부를 섞어보세요. 입맛도 돌고 속도 편해질 겁니다. 첫 주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만둘까 고민하셨지만 남편분이 조금만 더 해보자고 설득하셨습니다. 3번째 주가 되자 아침에 일어날 때 발목의 뻣뻣함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석 달 후 계단을 오르내릴 때 난간을 잡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 회복되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그저 무릎에게 조금의 따뜻한 배려를 건넨 결과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싼 보양식과 고기를 찾지만 실제로 몸속 콜라겐 생성을 돕는 것은 이렇게 평범한 채소들입니다. 브로콜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특별하지 않지만 당신의 걸음을 조용히 지탱해주는 믿음직한 동반자. 약은 아니지만 약보다 꾸준하고 그 어떤 영양제보다 진실합니다. 매일 밥상 위에 자연스럽게 오를 수 있는 시간의 균열을 천천히 메워주는 초록빛 친구이죠.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건강은 보약을 먹는 게 아니라 몸을 덜 상하게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브로콜리는 바로 그런 작지만 든든한 보호자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 맛을 좋아하진 않겠지만 한 번만 시도해보세요. 오늘부터 일주일에 3번씩 브로콜리를 먹어보세요. 딱 한 달만 꾸준히 해보면 당신의 몸이 스스로 그 답을 알려줄 겁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믿기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소개할 이 채소는 한때 운동을 포기하려던 어르신이 다시 라켓을 들게 만든 채소입니다. 게다가 이 채소는 그분이 어릴 때 가장 싫어하던 음식이기도 했습니다. 정확히 70이 넘은 윤석호 어르신은 은퇴 전까지 기술직으로 일하다가 고향인 전라북도 정읍으로 내려가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하루 중 가장 큰 즐거움은 오후마다 동네 골목의 작은 체육공간에서 친구들과 배드민턴을 치는 일이었죠. 그런데 작년 겨울 감기에 걸려 한동안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한 후부터는 다리가 절룩거리기 시작했고 운동은커녕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아픈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다시는 움직일 수 없을까봐 그게 더 무섭습니다. 저는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남자에게 나이 든다는 건 주름이나 흰머리가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던 몸이 어느 순간 남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무기력함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기에. 검사 결과 무릎 관절의 마모는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증상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한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시금치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윤 어르신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시금치요, 철분이 많아서 오히려 안 좋다던데요. 저도 그렇고 손자도 그 맛을 싫어해서 잘 안 먹어요. 저는 차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시금치에는 풍부한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가 있어 콜라겐 손실을 줄이고 노화가 관절 안으로 스며드는 걸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또 식물성 질산염이 풍부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관절에 필요한 영양 공급을 도와줍니다. 단 먹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윤 어르신은 예전부터 시금치를 기름에 센 불로 볶아 드셨는데 그 방식은 영양을 파괴하고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금치를 끓는 물에 15초만 데친 후 물기를 짜내고 참기름 다진 마늘 검은 깨를 살짝 뿌리고 두부와 함께 무쳐 드셔보시라 추천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 그는 생각보다 괜찮네요 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맛이 제법 있네요 라며 웃으셨습니다. 3주 차쯤 되었을 때 그는 지팡이를 한쪽에 놓고 부엌을 한 바퀴 천천히 돌았습니다. 그 짧은 한 바퀴가 그의 얼굴에 환한 웃음을 되찾아 주었고, 그 웃음은 마치 다시 살아났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완전히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회복이라 여기지만 사실은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마음을 다시 불붙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금치란 그런 작고 따뜻한 불씨 같은 존재입니다. 한때 싫어하던 채소일지라도 나이가 들어가는 길목에서 그 채소들이 당신의 속도를 조절해주는 감속 장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시금치가 맞는 건 아닙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결석이 잘 생기는 분들은 섭취를 조절하거나 피하는 게 좋습니다. 건강이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맞는 적절한 균형을 찾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윤 어르신처럼 대다수의 노년층에게는 시금치는 저렴하면서도 효과가 높은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당신도 조용히 시금치를 한 접시 무쳐 드셔보세요. 보약도 영양제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뿐입니다. 나는 아직 나를 챙기고 있다. 사실 우리가 늙는 건 무릎 때문이 아니라 정성껏 밥을 차려 먹던 그 마음을 잃어버릴 때부터입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약이 되는 음식이라는 말, 그 안엔 음식보다 더 깊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채소 당근을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다음에 소개할 채소는 저도 젊었을 땐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딱딱하고 흙냄새가 강하고 씹는 맛도 없다고 느껴졌죠. 그런데 그 채소가 제 생각을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겉모습은 평범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쳤던 소중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붉고 따뜻한 그 색깔은 마치 흙의 온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전북 남원에 사는 강말순 할머니는 예전에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자수를 즐겨 하셨는데 실 한 가닥이 바늘귀를 통과하는 걸 보면 마치 기적 같았습니다. 그런데 칠판을 오래 쓰고 설거지와 음식 준비를 반복하면서 손목과 손가락 관절이 점점 뒤틀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젓가락도 잡을 수 없었고 실은 고사하고 단추도 끼우기 힘든 날이 많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전 손이 아픈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앞으로 손주 옷도 못 끼워줄까봐 그게 더 두려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분은 아픈 게 아니라 쓸모 없어질까봐 무서웠던 겁니다. 약 말고 간단한 방법 없을까요? 저는 약도 보약도 안 먹어요. 제가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제안드렸습니다. 그럼 당근을 계란이랑 볶아 드셔보세요. 당근이요. 그렇게 간단해요. 강할머니는 잠시 멈칫하셨지만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당근에는 풍부한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몸 안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며 연골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산화와 염증을 억제하여 관절이 퇴화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쉽게 말하면 당근은 관절 속 연약한 조직을 지켜주는 방화벽 같은 존재입니다. 게다가 당근에는 다양한 폴리페놀과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관절을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섭취 방식입니다. 이 성분들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 없이 먹으면 흡수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죠. 당근은 계란이랑 볶거나 올리브유에 살짝 조리하시거나 참기름에 묻혀 드셔야 효과가 좋아요. 그렇게 할머니는 일주일 동안 꾸준히 당근을 드셨고 손가락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세 번째 주가 되자 오른손으로 바늘을 다시 집으셨고 작은 천 조각에 직접 자수를 놓아 저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천 위에는 손끝의 기적이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선물을 받은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감동이 올라왔습니다. 당근은 값비싼 약도 아니고 특별한 음식도 아닙니다. 종종 국 끓일 때 넣고는 버려지는 그런 재료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가치는 다릅니다. 당근은 우리가 자라오며 배운 것처럼 화려하지 않지만 조용히 당신의 무릎을, 어깨를 손끝을 떠받쳐주는 존재입니다. 아이를 안을 수 있게, 장을 들 수 있게,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조용한 친구입니다. 오늘 저녁 가능하다면 당근 하나만 준비해보세요. 얇게 썰어 계란과 함께 노릇하게 볶고 약간의 파를 얹어 향을 더해보세요. 그건 단지 반찬이 아니라 오래된 기억의 향입니다. 당신의 관절은 그 기억 속 따뜻함을 기억하고 조금씩 부드러워질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채소마 산양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채소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입 먹고 바로 수저를 내려놓고 싶어지는 질감 때문입니다. 끈적이고 미끌거리죠. 저 역시 젊었을 땐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으로 오랫동안 누워 있었을 때 이 음식이 제 기운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그 채소의 이름은 마입니다. 어떤 분들은 산약이라고도 부르죠. 저에게는 특별한 감정이 담긴 식재료입니다. 27살 무렵 저는 고열에 시달리는 감기를 앓은 적이 있습니다. 사흘을 앓고 나서 온몸의 기운이 빠졌고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쇠약해졌습니다.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고 손끝 하나 까딱하기조차 힘들었죠. 그때 어머니가 매일같이 마와 대추조를 넣은 죽을 끓여주셨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삼켰지만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일어설 힘이 생겼고 몸도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진짜 회복은 보약이 아니라 기르는 힘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많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평성의 음식입니다. 중간을 지키는 속성 덕분에 속을 편안히 덮어주고 지나치지 않게 기운을 채워줍니다. 겉으로 화려하진 않지만 마치 나이든 친구처럼 묵묵히 당신을 지지해주는 존재입니다. 마의 끈적한 질감은 바로 뮤신과 폴리사카라이드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는 한의학에서는 진액을 보하고 음기를 채워주는 것으로 현대의학에서는 연골 보호와 관절 윤활을 돕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활제를 따로 복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몸은 스스로 그런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단지 재료를 제대로 넣어주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마는 그런 점에서 아주 중요한 원재료 중 하나입니다. 또한 마는 혈당을 안정시켜주고 위와 장의 흡수 능력을 높여 섭취한 영양분이 온전히 몸에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단지 먹는다고 다 흡수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겁니다. 제가 만났던 한 어르신, 경북 청도에 사는 박진우 어르신은 70을 넘긴 농부셨습니다. 평생 밭일을 하셔서 무릎 관절이 많이 닳았고 몇 걸음만 걸어도 쉬어야 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마디마디가 욱신거려 자리를 펴고 눕는 것도 고역이셨죠. 병원에 가시기를 꺼리셨고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며 체념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론을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예전엔 밭일하기 전에 뭐 드셨어요? 그분은 고구마 아니면 마였지 라고 하셨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예전처럼 다시 드셔보세요. 당신 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우리 고향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마죽 한 숟가락 나이 들어도 다리 떨림 걱정 없다. 그분은 그날부터 아침엔 마와 조를 넣은 죽을, 점심엔 마를 넣은 갈비탕을, 저녁엔 살짝 데친 마를 들깨가루와 함께 무쳐 드셨습니다. 하루 세 끼 같은 재료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해서 지루하지 않게 드셨죠. 세 달이 지나자 박 어르신은 지팡이를 놓고 밭에 나가 여름 작황을 둘러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그분 얼굴에 늘 붙어있던 체념이라는 그림자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젊어진 건 아니지만 이젠 늙는 게 두렵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많은 힘을 강제로 끌어올리는 자극적인 약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흔들릴 때 조용히 한 손 내밀어 일으켜주는 음식일 뿐입니다. 물론 마도 누구에게나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체질적으로 열이 많고 습기가 많은 분들, 장이 약해 잘 더부룩해지는 분들이나 혈당 조절이 어려운 분들은 반드시 섭취량을 조절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마는 꼭 익혀 드셔야 합니다. 생으로 드시면 입안이 가렵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추천드리는 조리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마를 찐 후 얇게 썰어 올리브유를 살짝 두르고 굵은 소금과 검은 깨를 뿌리거나 볶은 목이버섯과 함께 간장에 살짝 무쳐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마를 한 번도 제대로 먹어보지 않으셨다면 오늘이 바로 새로운 기회를 주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누구나 스스로를 치유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무엇을 먹여주는가에 따라 노화의 속도는 달라집니다. 당신의 무릎은 사실 교체되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다시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건 마치 젊은 시절에 내가 미래에 나에게 써둔 편지를 오랜 시간이 지나 열어보는 순간과도 같습니다. 그 속의 글자들은 아직도 따뜻한 천을 간직하고 있죠. 이제 마지막 채소 백화양배추 새싹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채소는 작고 평범한 모양 때문에 쉽게 지나치기 쉬운 존재지만 영양학계에서는 콜라겐 생성을 돕는 작은 거인이라 불리는 진짜 숨은 챔피언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그 효과를 목격하고 나서야 확신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 채소를 한 번도 사본 적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이 채소는 꼭 한번 경험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름은 흰고창배추 새싹입니다. 익숙한 고창배추의 하얀 품종이 아직 다 자라기 전 어린 싹 상태를 말합니다. 길게 자라기 전 막 싹이 터오를 무렵에 연약하고 부드러운 초록 잎사귀들. 제가 이 채소를 처음 접한 건 10여 년 전 서울에서 열린 한 국제영양학 학술회의에서였습니다. 일본의 한 노이사가 발표 중 본인의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무릎이 퇴화되어 약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어머니가 매일 흰고창배추 새싹을 소량 섭취한 결과 석 달 뒤 무릎을 구부릴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는 솔직히 믿기 어려웠지만 한편으론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귀국 후 저는 이 채소에 대해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직접 소량을 길러 먹어봤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 새싹에는 설포라판이란 성분이 일반 꽃창배추보다
3배에서 5배 더 들어있었고,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콜라겐 생성을 도우며 특히 연골과 관절 회복에 뚜렷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 채소는 외부에서 콜라겐을 보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에 잠들어 있던 콜라겐 공장을 깨워 스스로 만들어내게 하는 열쇠와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후 저는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황정자 여사에게 이 채소를 추천했습니다. 여든을 앞둔 황 여사는 이전에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친 이후로 항상 무릎이 불안정하다고 하셨고, 오래 걸으면 시큰거리고 비가 오는 날이면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수많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했지만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약도 아니고 보약도 아닌 아주 원초적인 방법을 시도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그런 게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제가 직접 기른 흰고창 배추 새싹을 조금 나눠드렸습니다. 간단하게는 생으로 무쳐서 드시거나 샌드위치 속에 넣거나 국을 끓일 때 마지막 몇 초에 넣어 살짝 데쳐 먹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엔 맛도 향도 별로 없다고 하시던 황 여사께서 일주일 뒤 왠지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입맛이 돌아왔고 소화도 한결 편해졌다고요. 2달 후 저와 함께 근처 야산을 산책하자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함께 천천히 오르며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전 늙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늙고 나서 아무것도 못하게 될까봐 그게 무서워요. 그 뒷모습을 따라 올라가면서 저는 문득 그분이 10년은 젊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건 몸의 노화 자체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다치는 순간입니다. 저에게 흰고창 배추 새싹은 단지 채소가 아니라 몸의 재시작 버튼 같은 존재입니다. 그는 빠르게 자라고 생명력이 강하며 척박한 환경에서도 꿋꿋이 뿌리를 내리는 강인한 식물입니다.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먹는 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고 끓는 물에 3, 5초만 살짝 데쳐도 됩니다. 레몬즙, 올리브유, 참깨 소스를 곁들이면 풍미가 살아나고 밥 위에 살짝 올려 검은 콩이나 노란 콩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도 훨씬 높아집니다. 혹시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없다면 집에서도 간단히 키울 수 있습니다. 씨앗과 깨끗한 거주 창가 햇살만 있으면 됩니다. 며칠 지나면 작은 새싹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을 바라보면 마치 스스로를 다시 돌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새싹이 천천히 자라나는 속도에 맞춰 나 역시 다시 천천히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이 채소를 5가지 중 첫 번째로 꼽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불안하고 바쁜 세상에서 흰고창 배추 새싹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진짜 회복은 단번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노력이 하루하루 쌓여 만들어지는 거라고. 값비싸지도 않고 희귀하지도 않지만 당신의 관절을 다시 살릴 만큼은 충분한 힘이 있다는 것. 당신도 오늘부터 이 조그마한 습관으로 당신의 무릎과 다시 친구가 되어보시겠어요? 사실 당신의 몸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잠시 멈추어 제대로 된 한 끼를 먹고 조용히 길을 걷고 오래 잊고 있었던 마음을 다시 보듬어 주기를.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채소 브로콜리부터 흰고창 배추 새싹까지 언뜻 보기엔 너무도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당신 몸이 가장 간절히 필요로 하는 친구들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각각의 채소들이 담고 있던 이야기들. 하지만 저는 오늘 어느 채소가 제일 좋고 어느 영양소가 제일 뛰어난지를 말씀드리려던 게 아닙니다.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내일 아침부터 당신 스스로를 위해
정성스럽게 한 끼를 준비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건 병을 고치기 위해서도 아니고 젊음을 되찾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나는 지금도 나를 돌보며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걸 내 마음에게 말해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점점 낡아가는 몸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집처럼 세월이 흐르면 여기저기서 바람이 새고 나무 기둥엔 벌레 자국이 생기고 기와는 갈라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중요한 건 그 집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거죠. 조금씩 덧대고 수리하고 지붕에 기와를 하나 더 얹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당신이 먹는 브로콜리 한 송이, 시금치 한 그릇, 당근 한 조각, 마죽 한 사발, 그리고 흰고창 배추, 새싹 한 줌의 의미입니다. 그들은 기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가 줄 수 있는 좋은 동행입니다. 단숨에 몸을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은 건강이라 하면 뭔가 거창하고 복잡하고 의사만이 아는 영역이라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건강은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밥을 짓는 손, 조용히 걷는 발, 차분히 앉는 자세. 그 모든 순간이 당신 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몸은 시간이 좀 걸릴 뿐 늘 반응해줍니다. 당신이 관심을 주고 시간을 들이면 언젠가 꼭 놀라움을 돌려줍니다. 올해로 저는 67입니다. 수많은 진료를 했고 많은 어르신들과 작별 인사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절실히 느끼는 건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편안하게 사는 게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편히 밥을 먹고 천천히 걸으며 조급하지 않게 나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삶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셨다면 당장 마트로 달려가기보다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셨으면 합니다. 그 안에 분명 한때 자주 먹었지만 지금은 잊고 지낸 오래된 친구 같은 채소가 하나쯤 있을 겁니다. 그걸 꺼내어 오늘 저녁 당신을 위해 정성스럽게 요리해보세요. 이 영상을 보고 댓글을 남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잠깐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이 채소를 누구에게 해주고 싶을까? 그게 당신 자신일 수도 있고 평생을 함께 해온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일 수도 있고 한때 나를 보살펴주던 누군가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매일 차려 먹는 밥 한 끼는 사실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천천히 식탁 위에 올리는 조용한 표현입니다. 그건 건강을 위한 식사이자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며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무릎이, 당신의 손이, 당신의 몸이 천천히 나아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몇이든 간에 당신이 잘 먹고 잘 걷고 잘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